다음 2차 부등식이 다른 말로 모든 의미 아닌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도록. 그러니까 봐봐래. 요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일사분면에서만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죠. 사사분면으로 안 넘어가도록. 조건은 적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뭐라고 쓰면 좋을까? 함수값의 최소가 얼마 이상? 0 이상. 근데 축의 위치에 따라서 축이 이쪽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근데 축이 여기에 있으면 이렇게 되겠지. 즉 축이 음수일 때는 뭐만? 0에서의 함수값. 축이 양수일 때는 꼭지점의 위치가 최소가 될 거고 그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1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축은 어떻게 됩니까? 2a죠. 그래서 1번 2a가 0보다 작으면 그럼 a가 0보다 작은 거죠. F0 a제곱 더하기 8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a는 마이너스 8 또는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어디에서? a가 음수인 조건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1번 어떻게 됩니까? a는 마이너스 8 이하. 굳이 수직선 없어도 되겠죠. 자, 두 번째, 얘가 양수인 경우 축이 양수이면 꼭지점에서의 함수값, 즉 f 얼마? 2a 대입해봐. 어우, 갑자기 이런다고? 당황스럽네. 2a 대입해봅시다.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8a죠. 대입해보면 4 마팔 플러스 1.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3a 제곱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때는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a가 어떤 조건에서 양수 조건에서 다 포함되죠. 끝입니다. 당황스럽네. 또 아, 일단 넘어가죠. 갑자기 또 튕기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당황스럽습니다.
17번 봅니다. 너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한대요. 이 그래프의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 GX 음, 음, 그래요. K값의 범위 한번 봅시다. 설명을 하려도 그림을 보여줘야지. 당황스럽네. 또 클래식하게 한번 가보자. 아, 기계를. 아이패드, 갤럭시가 나왔어. FX는 이렇게 생겼죠? 응. 그 다음,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됐대. 그랬을 때, 꼭지점과 Y절편을 연결한 선. 얘가 GX야. 원함수가 FX야. 그랬을 때,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작은 이 범위에 정수 몇 개? 정수 3개가 들어간대. 그럴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인 거죠. 나 참나. 아무튼 봅시다. 뭐 미지수는 하나지만 다 특정도 할 수 있고요.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기 좌표를 쓰라고 하면 0,k겠죠. 그 다음에 여기 좌표 써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분의 1 k 컴마 응? 대입하면 어떻게 돼?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1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진짜 아주 난리 났어요. 그러면 이 좌표를 특정했으니까 이 점하고 요 점 가지고 기울기랑 y절편 블라블라 해서 구하려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야. 나 이거 gx 구할까? 구해버릴까? 난리 났어요. 진짜. 아우 씨 짜증나. 그렇지. 아 잘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이 두 좌표를 가지고 1차 함수식을 써. 그리고 fx-gx를 해. 그리고 저 2차 부등식을 풀어를 할 거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 fx-gx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y는 하고 이 함수 그래프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 보입니까?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 마 1, 마 2, 마 3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마이너스 3까지는 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채워져 있어? 뚫려 있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2분의 1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 돼. 일단 등호 조건 한번 보자. 이 구멍이 마이너스 3에 턱 얹으면 마이너스 3을 부등식에 포함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되죠. 그럼 여긴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K값의 범위는 6부터 8 이하. 실제로 gx를 구해서 fx에서 빼는 짓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좌표도 사실은 필요 없었다. 이걸 한 번에 그려낼 수 있다면 사실은 이렇게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순열 조합 가죠. 경우의 수 지난번에 다 털었죠, 우리? 필수 예제. 일반 경우의 수 문제는 다 털었고 이제 순열 조합 문제로 넘어갑니다. 순열 조합 오랜만에 보니까 한번 했어. 그래. 그럼 몇 번? 7번 봅니다. 오, 칸치기잖아. 칸치기지. 앉을 의자 몇 개? 4개. 앉는 의자. 12개 의자 중에 몇 개 앉아? 칸은 몇 개 있어? 8칸 있지. 너무 씨. 자, 8칸 있고 그 사이가 몇 개야? 9자리 중에 4명 앉으면 되죠. 뭐라고? 9개 번호 중에 4개만 선택해서 A, B, C, D 이름 붙이면 되겠네. 그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4명이. 이해됐을까? 칸은 요거. 세모가 칸치기 할 칸막이 녀석이에요. 괜찮을까? 얼마냐 이거? 계산값 맞는지 보자.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겠냐 이거? 계산 해봐. 근데 주어져 있는 숫자가 자꾸 2에 거듭제곱만 막 나와가지고 약간 나도 당황스럽긴 하다. 뭐 손계산 해보자. 그래? 답 있어? 됐어. 그림 딱 그려, 관계. 칸치기 문제. 들어갈 자리랑 칸막이 할 녀석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또 10번이요. 6명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우려고 합니다. A, B는 이웃하고 A가 앞에 서지 않고 C가 맨 뒤에 서지 않습니다. 6명이네. 그럼 일단 A, B는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네. 그쵸? C가 있고요. 그러면 글로 좀 써봐야지. 일단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는 뭘 기준으로 하냐? A, B를 묶어서 다니는 전체 경우의 수를 세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지. 여기서 A가 앞에 서는 걸 세는 게 편한 거야? 안 서는 걸 세는 게 편한 거야?
그렇지. A가 맨 앞에 서는 경우로 세는 게 편하죠.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서 뭐 할 거냐면 내가 셀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기 A 앞에 서는 경우, 그 다음에 C가 뒤에 서는 경우, 이렇게 둘 다 빼주면 좋겠지. 단 뭐야? A 앞에 서고 C가 뒤에 서는 경우,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죠. 맞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세면 A 앞에 서는 경우, C가 뒤에 서는 경우, 그렇지. 이 일을 몇 번 세게 돼? 여기서 한 번 셌고 여기서 한 번 셌지. 그러니까 몇 번 빼야 돼? 그렇지. A 앞에 서고 C가 뒤에 서는 경우는 한 번 빼줘야겠죠. 끝났네요. 자, 봅시다. A 앞에 서는 경우. A가 앞에 서는 경우 어떻게 되겠냐? 여기 이제 A, B가 다 들어가 버렸죠? 그럼 몇 명이서? 4명이서 줄 맞추는 거야. 자, C가 뒤에 서는 경우, C를 맨 뒤에 넣으면 몇 명이? 5명이긴 한데 요렇게 움직이는 5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명이 돌아서는데 어떻게 돼? 곱하기 2를 해야겠지. 그런데 A가 앞에 서면서 C가 뒤에 서버리는 이 경우, 그러니까 A, B, C가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몇 명 돌아가는 거? 얼마야? 3팩토리얼. 그래서 실제 이 계산을 때려보면 5팩토리얼 곱하기 2 전체에서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 4팩토리얼 더하기 4팩토리얼 곱하기 2 마이너스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 때리면 되겠죠. 세보자. 5팩토리얼 얼마입니까? 120인가요? 예, 2배니까 240 마이너스 4팩토리얼은 24인데 하나, 두 개, 세 개 72 마이너스 3팩토리얼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6만 빼봐. 174. 괜찮아요? 그 다음 질문 10 12번 요거 4의 배수? 5자리 정수 만들어. 4의 배수. 4의 배수를 결정하는 건 어디서 결정돼? 맨 뒤에 두 자리. 그렇지. 맨 뒤에 두 자리. 제일 작은 것부터 해보자. 어떻게 됩니까? 0, 4. 그 다음 1, 2. 그 다음 20, 24. 32. 40. 44는 안 돼. 그 다음에 52. 자, 이걸 분류를 해보자. 어떻게 분류해? 0이 들어가는 거. 0이 안 들어가는 거. 잠깐만. 개수가, 여기도 있네. 0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왜 차이가 납니까? 맨 앞자리 형성에 0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맨 뒷자리로 0이 빠져 있는 경우랑 맨 뒷자리에 0이 안 빠진 경우 이렇게 나눈다.
그럼 여기 먼저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고요. 자, 여기서 0을 썼어. 그럼 이제 0 안 남았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 요 경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0이 아직 여기 남았네.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경우의 수는 여기랑 여기 요렇게 있겠다. 이렇게 하면 18가지, 16가지. 오? 아, 숫자 6개였어. 5개 숫자가 아니야. 6개였어. 와, 엄마. 어떻게 하면 돼? 사팩. 여기는. 여기는 이제 0이 살아있어요. 그쵸? 남은 숫자는 4개고, 맨 앞자리 3, 3, 2. 이렇게 되겠다. 4팩토리얼 얼마? 그 다음 여기는 얼마? 144. 가능? Yep. 야, 요 정도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수준에서도 나올 법한 난이도야. 너 뭘 잘못 본 것 같아? 어? 아, 그래? 그 배수 조건, 배수 판정법 할 때 100이 4의 배수니까 100의 자리 이상에선 다 4의 배수니까. 자, 그 다음 있어? 조합할까? 조합은 같이 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조합은 같이 하면 되지? 하필이면 조합 첫 문제가 빈칸 추론이네? 자, 를 두 조합의 수로 설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네. 사실 빈칸 추론 문제는 두 가지 얘기. 원래는 쌤이 빈칸 추론 문제는 주어져 있는 증명 과정이나 결과를 굳이 집중해서 볼 필요 없다라고 했지. 야, 너 괜찮냐? 선생님 봐봐. 어? 아까 왜? 뭔 일 있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집에서? 어. 자, 이게 미리 얘기해 줄게. 전국연합에서 나오는 빈칸 추론 문제는 사실 그 원리나 결과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전국연합이 아니고 선생님 보기에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한번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얘기하고 빈칸으로 가보자. 컨비네이션 n의 r은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다른 두 컨비네이션의 합과 같다라고 짤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죠? 요게 그 전 단계 계속 차수를 낮춰가다 보면 이렇게 나중에 하키스틱이라는 걸 하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어. 이항 정리해서. 근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게 n명 중 또는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뽑기죠. 이거를 하나를 빼고 너 중에서 한 개를 따로 볼 때 특정한 한 개를 따로 놓고 생각을 하면 얘를 미리 선택했다면 어떻게 돼? 선택했다면 나머지 n-1개 중에 r-1개 뽑으면 되죠.
그리고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것에서 모두 다 뽑아내야 된다 라는 거죠. 한 개를 따로 생각하자 그랬을 때 이거는 외워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외워가야 되는 식이라서 이거에 대한 증명과 결론에 대한 빈칸 추론이기 때문에 이 문항은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죠. 읽어볼게요. n명 중에 r명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컨비네이션 nr이다. 그 중에 특정한 한 명을 제외한 n-1명을 가지고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면 컨비네이션 n-1의 r과 n명 중에 특정한 한 명을 똑같은 말을 하는 반복하고 몇 명을 선택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한 명을 미리 뽑고 대신 여기에 몇 명? R-1명을 뽑는 것과 같다 그랬지. 방금 설명한 거랑 동일하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이거죠? 요게 나에 들어갈 말이죠? 그걸 수식관계로 나타내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수식관계에 대한 식정리만 하면 돼요. 얘 통분을 했어. 통분을 했는데 공통항이 어떻게 됐냐? n-1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r-1 그러면 여기서 무슨 조정이 필요하냐면 앞에 있는 항을 얘로 묶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남아? 그러니까 r-1 팩토리얼이 있고요. 앞에 게 r 팩토리얼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r 곱하기 r-1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앞에서는. 자, 다시. 여기서 공통으로 묶어낼 때 여기서 r-1 팩토리얼로 바꿔주는데 필요한 게 r분의 1이야. 그치? 여기 뒤에서는 r-1 팩토리얼은 같은데 어디를 변형해 줘야 되면 여기를 변형해 줘야 되는 거야. 그치? 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묶었다고 치면 앞에서는 r분의 1에 이렇게 생긴 거. 뒤에서는 n-r분의 1에 다시 이렇게 생긴 거지. 그러므로 다에 들어갈 말은 다에 들어갈 식은 어떻게 될까? r분의 1 더하기 n-r분의 1. 요게 다에 들어갈 식이죠. 그쵸? 하나 다 들어갈 식을 모두 정리했다. 그래서 원래 빈칸 추론은 그 결론을 뭐 집중해서 보고 꼭 익혀야 될 개념이고 이런 게 아닌데 이거는 그런 전국연합 빈칸 추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요거 외우고 가셔야 되는 식입니다. 이거는 알고 가야 되는 식이다.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봐봐. 우리가 퍼뮤테이션 n의 r이 식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추론했는데 식으로 쓸 때 n부터 거꾸로 r개라고 익히고 있죠. 식으로 쓰면 여기가 r개면 여기가 몇 개입니까? n-r개가 있죠. 그럼 1부터 얼마까지 해야 n-r개가 됩니까? n-r이겠죠. 그럼 여기는 n-r 플러스 1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식을 한번 써봅시다. 퍼뮤테이션 n의 r이란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땐 n부터 거꾸로 r개를 곱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식으로 써봅시다. 그럼 우리는 계승으로밖에 표현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 n 팩토리얼을 뭘로 나눠? n-r 팩토리얼로 나누어야 요거만 곱할 수 있다. 다시 그냥 이 그림을 통째로 외우시는 게 나을 거예요. 요 그림 요거를 복사를 하듯이 알아두시는 게 좋다. 우리가 익히는 감각은 뭐야? n부터 거꾸로 r개야. 그러면 수식으로 나타낼 때는 요 앞부분이 날아가야 돼. 아하. 그래서 퍼뮤테이션 n의 r이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다. 그러면 컨비네이션 n의 r은 좀 더 설명이 쉽죠.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원래 퍼뮤테이션인데 컨비네이션 뭐야? 이 r개의 순서가 없는 걸로 바꿔주는 거지. 그러니까 뭘로 나눠?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지. 관계식 잘 익혀두시고요.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n의 r의 변형식이 뭐가 있어? 컨비네이션 n의 그냥 n-r 그쵸?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나 n-r개를 안 뽑는 거나 같은 상황이고 다시 이어서 얘는 하나 빼고 생각했을 때 하나 빼고 그 하나가 뽑혔다. 하나 빼고 생각했을 때 그 하나가 뽑히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다 되는 거니까 이것도 조합의 변형식으로 미리 체크업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열과 조합 공식에서는 요 덩어리는 그냥 요렇게 세 개는 그냥 사진처럼 요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알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번 문항은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2번 문항은 요거 알면 대입해서 관계식이 맞는지만 보는 거야. 괜찮을까? 이걸 논리적 관계로 설명하려고 들면 오히려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방금 논리적 관계로 설명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야. n개 중에 r개 뽑는 거랑 거기서 뽑는 거 하나 빼고 이거 하나 빼고 중에 그러면 얘는 한 명을 빼놓고 얘 한 명도 안 뽑은 거니까 나머지 한 명을 뽑는 거니까 이걸 더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됐을까? n명 중에 대입하라고. 여기다가 요 식을 대입해 보아. 아하. 이거는 순열과 조합 공식을 제대로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지. 그걸 논리적으로 몇 명 중에 몇 개를 뽑고 안 뽑고 이렇게 뽑았을 때랑 저렇게 뽑았을 때는 몇 배 차이고 이걸 알아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3번 보죠. 뭐야? 남자 5명, 여자 3명 중에 남자 해 말아. 그러니까 요건 이런 거죠. 뭐 따로, 뽑기 따로, 줄 세우기 따로. 뽑기 과정 5명 중에 셋. 이거는 뭐야? 순서 없죠. 컨비네이션 5에 3 곱하기 컨비네이션 4에 2 곱하기 다 뽑았으니까 5 팩토리얼 여기서 때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친구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그랬어? 그건 아니야? 뭐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너. 왜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이성적으로 어른스럽게 생각해봐라. 답이 있겠지. 여자 2명, 남자 2명을 뽑을 때 남학생 1명을 포함하는 경우의 수. 뭐야, 이거? 남자애 하나를 미리 뽑고 그러면 여자 둘, 남자 하나 뽑으란 얘기네. 상황을 봅시다. A 경우의 수 한번 따져보자. 특정 남자 1명을 포함했어요. 1명을 미리 뽑았어. 그럼 걔 뽑혀서 나간 거죠. 특정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명 중에 여학생 2명 뽑고 남자 이제 5명 중에 1명 뽑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A죠. 30까지. B. 여자 1명, 남자 1명을 반드시 포함해. 그럼 어떻게 될까? 총 경우의 수에서 여자 1명 꼭, 남자 1명 꼭 뽑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될까? B를 찾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전체에서 여자만 다 뽑는 경우랑 남자만 다 뽑는 경우를 둘 다 빼버리면 적어도 1명씩은 뽑는다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일단 여 1, 남 1을 특정해서 뽑아. 미리 뽑아놔.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몇 명이니? 여자 둘, 남자 넷 남았지. 맞냐? 여자 셋, 남자 다섯, 1명씩 뽑았으니까. 남은 8명 중에 이제 대표 몇 명? 2명. 아무렇게나 뽑아도 된다. 그럼 요걸로 한번 해볼까?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컨비네이션 10의 4 빼기 여자만 뽑았을 때 4명 중에 4명 뽑는 거. 마이너스 6명 중에 4명 뽑는 거. 이렇게 뽑거나 여기의 경우는 여자 1명 뽑는 거 4가지, 남자 1명 뽑는 거 6가지,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8A 이렇게 뽑거나. 이거 맞는지 계산 좀 해보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위에 거 19, 8, 7, 4, 3, 2, 1 빼기 1 빼기 15 이렇게 되네. 그죠? 210 마이너스 16이니까 194. 위에서 센 경우 194. 아래는 두 번째 거는 4 곱하기 6 곱하기 28. 이상한데? 엄청 커지는데? 원차일까? 여자, 남자 1명을 반드시 포함해. 여자 뽑는 경우의 수 4가지, 남자 뽑는 경우 수 6가지 중에 1명 뽑았어. 그 다음에 8명이 남았네? 선생님 생각을 아주 잘못했나 보다.
뭘 잘못했을까? 뭘 잘못했지?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 뽑았어. 남자 한 명 뽑았어. 8명 남았네. 8명 중에 2명 뽑으면 돼. 전체는. 근데 이렇게 센 경우의 수가 200을 넘는데? 여기서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걸까?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을 반드시 포함해. 넷 중에 한 명을 뽑았어. 6 중에 한 명을 뽑았어. 요건 선생님이 두 번째랑 첫 번째 요 차이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 좀 해볼게요. 내가 논리적으로 어디를 틀렸는지 생각 좀 해볼게요.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을 반드시 포함해. 그래서 여자를 한 명 뽑았어. 남자도 한 명 나와 있어. 어차피 대표 뽑기야. 4명 중에 한 명 대표로 나왔고, 한 명 대표로 나왔고, 8명이 남았어. 그 8명 중에 남은 대표 자리 2명만 뽑아가면 돼. 요게 문제인데. 음. 요건 선생님이 조금 생각해 볼게요. 뭐지? 갑자기 여기서 그래. 이게 맞거든. 194가 맞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서 선생님이 갖는 논리적 오류는 나중에 고민해 볼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자 하나를 뽑아. 누가 됐든 여자를 한 명 뽑아. 남자를 한 명 뽑아. 저기서 내가 특정해서 문제인가 보다. 한 명을 특정해서. 요건 좀 생각 좀 해볼게요. 남자를 적어도 한 명. C는 전체에서 여만 빠지는 거죠. 210에서 한 가지만 빼는 거지. 이렇게 되겠다. B 구할 때 선생님이 두 번째 방법이 오류인 거는 나중에 찾아줄게요. 요 하나, 남 하나 반드시 포함. 특정해서 한 명을 미리미리 뽑는다. 그 남은 8명은 돌린다. 고민이네. A를 뽑았어. 중복돼서 셀 수가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특정을 A를 했어요. 여자애들이. 여자 A, B, C, D가 있다 치자. 그러면은 A는 미리 뽑고 얘를 포함해서 이제 나머지 8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처음 뽑은 걸 B라고 특정하고 이렇게 할 때 얘가 조합이기 때문에 그죠? 중복되는 경우의 수만큼 나눴어야 돼요. 이해됐을까? 그러면 중복 처리하는 거는 더 복잡하니까 두 번째 방법은 맞지 않는다. 이게 맞죠. 왜냐? 여자로만 4명 뽑을 때 총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잖아. 그럼 그거는 4 나누기 4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자 셋, 남자 1명일 경우에는. 그러면 원래 하나씩 경우의 수로 나눠서 푸는 경우랑 완전히 똑같은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선생님처럼 계산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중복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똑바로 처리하지 않았네요. 5번 봅니다. 자릿수가 크기 순서대로 돼 있다. 크기가 미리 정해져 있다. 그럼 뭐다?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다. 는 것은 뭐와 같다? 순서가 없는 것과 같다.
순서가 미리 정해진다는 건 순서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위치를 못 바꾼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위치가, 즉 순서가 또는 지위가 미리 정해졌다는 건 조합이다. 그냥 3개 뽑으면 돼. 세 자리 자연수,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 각각 A, B, C라고 할 때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 몇부터 몇까지야 자리수로 들어가는 게? 0부터 9까지죠. 그쵸? 그 중에 몇 개야 이거 숫자? 10개 숫자죠.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는 조합이죠. 근데 여기다 뭐라고 써? 단 0으로 시작하는 건 안 돼. 이해됐을까? 그러면 언제가 문제일까? A, B, C는 100의 자리에 0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100의 자리를 제일 큰 수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0이 뽑혀도 맨 뒤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0이 뽑혀도 맨 뒤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컨비네이션 10에 3 다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A, B, C인 경우는 0을 뽑으면 0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0이 가버리죠. 0을 뽑으면 돼요, 안 돼요? 0을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돼? 9개 중에 3개만 뽑아야 돼. 0이 뽑히면 맨 앞으로 가버려. 첫 번째 거는 0을 뽑으면 맨 뒤로 가주니까 땡큐. 두 번째는 0을 뽑으면 맨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불가능. 이해됐을까요? 넘어갑니다. 세 개의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1부터 6까지네요. Y랑 Z 간의 관계는 상관없죠. X만 대빵이면 되지. 그치? 빠르게 세는 경우의 수, 뭐, 물론, 조합을 어떻게든 할 수도 있지만, 순열과 조합의 공식은 개수를 세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세는 게 먼저다. 근데 세는 게 더 빠르면 차라리 그게 낫다. X가 1일 때는 성립 안 하죠. X가 2일 때는 몇 가지 있습니까? X가 3일 때는, X가 4일 때는 조합이, 5일 때는 X가 6이면 너 5개, 너 5개. 차라리 이게 더 빠르겠죠. 특정 경우의 수를 세서 뭐를 더하고 빼는 것보다 빠르게 살려면 이게 낫겠다.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봅시다. 서로 다르다고 했나? 아이씨. 안 돼, 그러면. 나도 지금 문제 다시 보고 봤어. 서로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 그냥 6개 중에 3개 서로 다른 조합을 할 때 가장 큰 수를 뭐라고 부르자? X라고 부르자.
근데 나머지 둘은 순서가 있어, 없어? 나머지 두 개는 순서가 있죠. 하나를 Y라고 부를 거고 하나를 Z라고 부를 거니까. 이해됐어? 내가 1, 3, 5를 뽑았어. 그럼 얘를 X라고 부를 거야. X는 정해졌지. 근데 누가 Y고 누가 Z야? 순서 정해줘야죠. 얘가 Y인 경우, 얘가 Y인 경우.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아, 6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뽑을 거야. 근데 그때마다 여기서 순서가 정해지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겠다. 서로 다른을 못 봤네요. 이건 계산식이 필요한 거죠. 7번. 10쌍의 부부 20명이 있어. 여자끼리는 악수를 하지 않아. 그럼 악수는 어떻게 해? 남자가 악수하는 경우랑 그다음에 여자 악수하는 경우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다 다른 거죠. 남자끼리 악수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됩니까? 10명 중에 2명 뽑으면 되죠. 남녀는 남자 10명이 여자 몇 명? 자신의 배우자를 제외한 그러면 자기 부인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부인과는 악수를 할 수 있고 끝. 상황만. 야,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하겠죠? 우리 경우의 수 표시할 때 어떤 조건에서 이 계산식이 나왔는지를 표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검산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여기 쓴 이 뜻이 무슨 뜻인지가 검산할 때 이게 뭔 말인지가 기억이 안 난다고요. 내가 풀었는데 검산이 안 돼. 검토가 안 돼.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 문제를 풀이 과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조건을 버리고 계산식만 풀이 과정에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8번 한번 볼까요? 원위의 점 N개 이어 만들 직선 안 해도 되겠죠? N개 중에 순서 없이 2개 고른 거잖아. 그럼 점이 10개겠지. 음, 8번은 그냥 넘어갈 거. 뭐야? 요거 별표. 어렵진 않은데, 3개 조를 A, B, C 조라고 해보자. 여기 각각 3명, 3명, 5명을 나눴어. 이거는 이름은 붙였지만, 이렇게 3명, 3명, 5명으로 뽑고 나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부분이야. 여기도 3명짜리 조, 여기도 3명짜리 조고 조의 이름을 A, B, C라고 지어놓긴 했지만 사실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이 요렇게 자리 바꿔서 3, 3, 5로 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 돼? 2로 나눠야겠지. 그러면 시작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11명이야. 11명 중에 3명 뽑고 이제 3명 뽑았으니까 8명 남았죠? 8명 중에 3명 뽑고 끝에 가서 5명 중에 5 뽑는 거니까 경우수 몇 가지? 한 가지지. 여기다가 2로 나누면 계산은 끝나겠다. 조 편성할 때 이런 경우 인원수가 같은 조는 사실은 2번 센 거다. 요 부분 때문에 별표 해보라고 한 거예요. 10번 어떻습니까? 6명짜리 대진표.
어떻게?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선을 그어. 근데 좌우가 대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를 A라고 하고 여기까지를 B라고 해보자. 일단 A 먼저 편성하고 남은 3명으로 B를 편성하는데 구조가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그럼 나중에 여기서 짠 팀이랑 여기서 짠 팀이 뒤집어도 사실은 똑같은 구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 여기도 A 편성 어떻게 됩니까? A 편성하는 경우의 수. 여기를 먼저 해도 돼요. 우리 이런 걸 부전승이라고 하죠. A 편성 어떻게 돼? 6명 중에 별에 들어갈 1명 뽑아놓고 곱하기 5명 중에 2명 뽑아서 저기다 배치하고 넘어와서 B 편성해보자. B도 이 자리에 들어갈 사람 몇 명? 자, 셋 중에 1명 뽑았지? 그럼 저기 둘은 한 가지지. 근데 여기서 1로 나누면 되겠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정사각형은 색깔까지 모양까지 똑같아. 근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된 거 있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된 거는 4개가 색깔이 다 달라. 이걸로 여기를 채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상황은 이렇다. 이 6장의 시트지를 창문에 붙이는 총 경우의 수야. 그럼 제일 먼저 구분하기 쉬운 게 뭘까? 이거 2장 넣기. 이거 먼저 배치야. 어떻게 될까? 4개의 자리 중에 2개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색칠을 해버리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요 빈자리, 남은 빈자리 있지. 이것에 모양을 잡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 참고로 얘 모양이 몇 가지야? 이렇게 그리나 이렇게 자르나? 여기도 이렇게 자르는 거, 이렇게 자르는 거. 이제 요 4장이 들어갈 자리 배치인 거야. 모양. 총 몇 가지 나올까?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요거일 때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뭐 쉽게 말하면 이 4개의 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다 뭐 해? 색칠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지.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색칠하는 총 경우의 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서로 다른 4가지의 색깔을 서로 다른 4가지 자리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이해됐을까?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어디를 써야 된다고? 여기를 같이 반드시 써주면서 이 계산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꼭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된다. 근데 문제 푸는데 만약에 이런 설명 없이 문제를 이렇게만 써서 풀어버렸어. 검산이 안 된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가 보이질 않는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24제곱이네요. 넘어갑니다.
13번.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납니까? 어떻게 하더라? 3의 배수인 거, 나머지 1인 거, 나머지 2인 거, 3의 배수인 거, 3 됐고, 1인 거, 2인 거. 그치? 이 나머지 조건에 따라서 3개를 더해서 3의 배수에 대한 판단이죠. 그러면 이 그룹에다가 이름 좀 지어줍시다. 여기를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시다. A인 경우, B인 경우, C인 경우 또 어떻게 해야 3개를 더했을 때 3의 배수 된다고? A, B, C. A인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B인 경우 콤비네이션 4의 3이니까 4가지. C인 경우 한 가지. A, B, C인 경우 A 중에 하나, B 중에 하나, C 중에 하나. 형 경우의 수. 됐죠? 42까지. 14번 봅니다. 모양과 그러니까 동일한 8개의 그릇에 구슬 3개를 놓으려고 해. 이웃하지 않게 구슬 놓기. 그러면 총 8개의 그릇이니까 5개가 있죠. 이게 칸이야. 5개가 뭐라고? 칸치기 하는데 이게 칸으로 쓰일 거야. 이거 칸이야, 칸. 그치? 그러면 구슬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요것 중에 3개. 근데 구슬이 종류가 달라, 같아? 같아. 그러면 6개 자리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이 3개. 하기 때문에 칸치기는 그림이 중요하다. 아까는 이제 들어가는 구슬이 다르거나 놓는 게 사람이거나 이러면 이제 서로 다른 것 중에 고르는 거죠. 어쨌든 칸치기는 경우의 수에서 뭐 순열로도 조합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뭐 어렵지 않고요. 15번 갑니다. 요건 했는데 중학교 때 문제로 했던 적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높이는 항상 동일합니다. 조건을 맞춰보자. 밑에 조건 봐봐. 높이는 30cm로 모두 동일하고 10칸을 올라가요. 그런데 폭이 문제야, 폭. 6m니까 이게 600cm거든요. 근데 50cm의 배수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몇 칸입니까? 10칸이죠. 왜냐면 3m를 30cm씩 올라가니까 이게 가로가 10개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50의 배수 몇 개? 10개. 합이 얼마? 600이 되게 하라. 좀 귀찮네? 1의 배수 합이 12가 되라. 좀 더 낫네? 1의 배수. 그러니까 이제 자연수죠. 1의 배수면은 뭐라고 바꿔? 자연수 10개 더해서 12 나오게끔 하는 거.
근데 모두 일식은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이 몇 개? 8개. 아, 숫자로 써볼까? 계산식으로. 1이 8개 들어가고 2가 2개 들어가는 경우의 수. 총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0개 중에 2개만 뽑아서 거기다 2라고 표현할 거죠. 이해됐을까? 10개 중에 2개 뽑아서 거기를 2라고 표현할 거야. 그 다음에 1이 9개 들어가고 3이 1개 들어가는 경우. 그럼 어떻게 될까? 10자리 중에 하나만 3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더 하면 되겠죠. (45) 더하기 10 그래서 55다. 됐을까? 이건 중학교 때 했던 거. 16번 이것도 중학교 때 했던 거. 정십각형에서 어느 한 변과도 공유하지 않, 그러니까 여기서 꼭지점 3개를 고르는데 이웃하지 않게 고르는 거야. 근데 이게 원으로 돼 있네? 이게 직선으로 된 거랑 봐봐. 직선으로 칸이 구분하는 칸이 3개야. 들어갈 자리가 4개지. 그런데 얘는 칸이 몇 개면 들어갈 자리는 고로 이제 확장해. 들어갈 자리 몇 개? 칸이 몇 개? 칸이 몇 개? 열한 개? 아이씨, 지금 십각형이잖아. 땡동. 아, 그럼 이렇게 해봐. 그냥 점 10개 중에서 건너뛰기로 3개 고를 때 어떻게 그려? 칸 7개 그리고 8개 자리를 배치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8개 중에 3개. 이거는 요렇게 돼 있을 때 건너뛰기죠. 근데 요거를 요렇게 오므렸어. 그럼 뭐가 사라져? 요거 맞으면 하나 사라지지. 아이디어를 줘서 한번 풀어봐. 해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내가 알려줄게. 여기를 한 자리를 고정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남은 두 개를 선택하는 총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이게 잘리지? 펼쳐볼 수 있겠지. 9개의 점이 있죠. 이 중에 두 개를 들어갈 거야. 이해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9개의 점 중에 두 개의 점만 선택하면 돼. 근데 그 두 개의 점은 여긴 들어갈 수 없어. 이해돼? 그럼 몇 개의 점이야? 7개의 점이죠. 7개의 점 중에 몇 개 선택하면 돼. 근데 이웃하는 경우만 빼면 되지. 두 개니까. 어떻게 돼? 이웃하는 두 개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 여섯 가지 있지. 몇 가지입니까, 이거? 그러면 이렇게 되죠. 점을 박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두 점 고르기죠. 그 다음에 하나 찍어서 그려볼게. 요렇게 그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가지죠. 저 노란색 자리 바꾸는. 그치? 이해됐을까? 그때마다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겨. 15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지. 그런데 이게 점이 어떤 상태야? 조합 상태죠. 셋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너 빼고 7개 중에 2개. 15. 점을 10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세 가지 아니야? 세 가지지. 어이씨, 얘 나까지 헷갈려. 너부터 세는 거. 너부터 세는 거. 그러니까 요일 때 세는 경우에 서로 다 같은 거죠. 세 가지가 하나로 된 거죠. 어이씨, 나도 6가지라 해서 헷갈렸어. 세 가지죠. 자, 요거는 관계 파악입니다. 실제로 관계를 파악해서 문제 푸는 방식이고요. 세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세는 걸로. 개수 세기. 요게 관계 파악이면 개수를 센다는 거는 그릴 수 있는 전체 삼각형 개수에서 한 변 공유하는 거, 두 변 공유하는 거를 빼는 방식으로도 셀 수 있어요. 됐을까? 요 방식으로 한번 세보자,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빼기 한 변 빼기 두 변 공유. 전체는
그냥 10개에서 3개 고르기입니다. 확대. 그림 그려볼 거니까. 샘플로 내가 요 한 변만 공유하고 싶어. 나머지 한 점은 어떻게 돼? 이웃하는 거 빼고 몇 개죠? 6개죠. 마이너스 10개의 변에 대해서 6개의 점이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두 변이야. 두 변이 같아. 두 변을 공유해.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10개. 그럼 어떻게 끝내냐? 10, 9, 8, 3, 2, 120인가? 12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0, 50. 이렇게 세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관계를 파악하는 거라. (17번) 사각형 총개수. 샘플 하나만 그려서 하나만 샘플로 그려보자.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사각형 개수 세려면 어떻게 세? 행렬처럼 이렇게 나눠서 파란색 중에 2개, 노란색 중에 2개지. 사각형 세봐. 그럼 어떻게 돼? 파란색 중에 2개, 노란색 중에 2개. 이런 식으로 세잖아, 그지? 즉, 우리는 이 격자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딱 떨어져야 개수를 공식을 이용해서 셀 수 있다. 근데 문제는 한쪽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럼 셀 수 있는 걸 구역을 나눠보자. 봐봐. 이걸 요렇게 나누면 안 돼. 왜냐면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야 돼? 요거 하나. 그 다음 요렇게 하나. 그런데 문제는 뭐야? 여기가 중복됐으니까 이건 한번 빼야지. 그럼 노란색 보자. 노란 구역, 빨간 구역, 파란 구역. 이걸 내가 왜 색깔 맞춰 쓰고 있지? 아무튼 노란 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노란색 부분. 이게 노란 구역이고요. 빨간 구역 봅시다. 여섯 칸 있고 3줄 있고. 자, 마지막 요 파란색 부분. 넷 셋이야. 끝. 계산을 좀 해봅시다. 요거는
87. 좀 기억나느냐? 자, 마지막 18번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다음 시간에 다음 주, 그러니까 수요일까지야. 행렬 필수 예제 다 풀어오면 됩니다. 행렬이 지금 필수 예제 문항이 원체 적어요. 한 번에 끝내도 문항수 자체는 소화 가능하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순열 조합 적임하자. (18번) 8명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당번 정해. 적어도 2명 이상이야. 그러니까 8명을 3팀이고 한 팀당 2명 이상이지. 8명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짜는데 2명 이상이어야 돼. 그럼 경우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수의 경우의 수가. 2, 2, 4. 2, 3, 3. 3, 3, 4면 안 되죠. 이게 다네요. 이 경우 수가 다네. 근데 아침, 점심, 저녁 당번 꼭 한 번씩만 식사 당번. 뭐라고? 모든 친구들은 꼭 해야 된대. 어? 어? 이가 된다고? 안 한 애가 있어도 돼? 야, 이게 한국어가 말 뜻을 잘 알아내야 된다. 다시. 8명이 식사 당번을 정하려고 해. 최소 2명 이상이 있어야 돼.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때문에 그래. 모든 친구들은 많이 뭐야. 이 만 때문에 그렇거든? 꼭 한 번씩 식사 당번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만 저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한 번씩만? 아니야. 2번은 못 한다는 뜻이면 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치? 모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거 한 번씩만. 이거 지워. 반 지워.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한 번씩 하는 거 꼭 한 번씩. 이씨. 그 다음에 둘 짰어. 둘 짰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8명 중에 둘 뽑아요. 6명 중에 둘 뽑아요. 이거 한 가지죠. 근데 경우의 수가 224가 224, 242, 422가 될 수도 있지.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조편성이야. 이해됐을까? 둘둘 사로 쪼개놓은 거야. 다시 아침, 점심, 저녁에 보내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A, B, CD로 뽑은 거랑 CD, AB로 뽑은 거 서로 같아 달라. 다시. 일단 조만 편성하는 거야. 어? 아니, 보낸다? 아니, 보내는 게 아니. 음. 맞아. 이렇게 해서 조편성 해서 A, B, CD 뽑은 거랑 CD, AB 뽑은 게 같은 거지.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A, B, CD 둘 뽑는 게 아씨, 야씨. 어.
마지막 문제. 보자. A팀 둘 뽑았어. A, B 뽑았고. 야, 아침 당번 둘 나와. 점심 당번 나머지 중에 둘 나와. 나머지는 다 저녁 당번이야. 라고 말했어. 여기서 A, B를 뽑았어. 여기서 CD를 뽑고. 오, 그냥 이렇게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쏘리. 자, A조 뽑아갔어. A 할 사람 둘 나오세요. 그래서 뽑아갔어. 6명 남았어. 그래서 여기서 A, B 뽑는 경우, 여기서 CD 뽑는 거 달라. A, B, CD, CD, A, B 달라. 왜냐, 얘는 아침, 점심, 저녁이니까. 단, 뭐가? 4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2, 2, 4일지, 2, 4, 2일지, 4, 2, 2일지 경우의 수가 3가지인 거지. 여기도 자연스럽게 8에 2 뽑고, 여기서 6에 3 뽑고, 이제 나머지 3명 여기로 다 들어가거든? 근데, 어떻게 돼? 2, 3, 3, 3, 2, 3, 3, 3, 2. 경우의 수 3가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여기까지.